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임명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된 유창은 판사, 사실상 좌성향의 정치 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김명수 키즈라고 불리우는 유창은 부장판사를 왜 김명수가 영장 판사로 임명을 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재명 영장 기각한 이후에 애국 보수 세력들에 의해 박살이 났었지요. 자, 이제 송영길 영장심사 유창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검찰이 일부러 유창은 판사에게 영장 맡긴 것이라며 이래저래 유창은 판사가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검찰 이재명 구속기각 굴욕, 송영길로 서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운명이 내주에 결정됩니다. 송 전 대표와 악연으로 맺어진 검찰 역시 손에 땀을 쥐고 송 전 대표의 운명을 지켜볼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서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도 이번 구속심사는 의미가 매우 각별합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겨진 체면을 만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 구속을 시도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무리한 야당 탄압, 정치 수사라는 민주당의 맹공에도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연단에 서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은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었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구속 심사대로 밀었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마친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수사를 펼치던 검찰은 몸을 잔뜩 움츠릴 수밖에 없었고 수사를 대변한 한동훈 장관은 야당 탄압에 일조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였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탄핵론을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했고 검사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며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실제 유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최소 2년 이상의 길고 지루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 구속은 검찰이 체면을 살리고 현재 진행 중인 야권 비리 수사에 동력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민주당 내부 논의에 그쳤던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론이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검찰과 송영길 전 대표 둘 중 한 곳은 반드시 치명타를 입게 되는 셈입니다. 수사 성과 자신하는 검찰, 이재명 구속 기각, 유창은 판사 결정은 돈봉투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당시 송영길 전 대표는 범죄 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검찰이 과도하게 인력을 투입해 수사할 사안인지 의문,
당내 잔치인 당직 선거는 자율성이 존중되는 영역, 이게 무슨 중대 범죄냐라며 수사의 정당성을 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살포 사실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방어 전략을 바꿨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먼저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 관계자들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일례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형사적 책임은 총괄 라인인 송영길 전 대표가 져야 한다라며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돈봉투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사업가는 경선 캠프 해단식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주어서 고맙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조성 과정 전반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진술입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매수에 활용한 중대 범죄라며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촘촘하게 다 확인했다라고 수사 성과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번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심사도 맡게 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위연하게 말했지만 내심 9월에 악몽 같았던 기억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앞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인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비교적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유창훈 부장판사는 돈봉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던 만큼 섣부른 불신과 속단,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과 기각 어느 쪽 결정을 내려도 유창훈 부장판사는 반대편으로부터 욕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며 판사도 참 못할 일이라고 쓰게 웃으면서도 여러모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사안을 객관적으로 잘 살피고 법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정욱 변호사가 이 유창훈 판사가 왜 난리가 났는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이 서정욱 변호사는 채널 A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이 일부러 송영길 구속영장 유창훈한테 청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 취재 3가지 이후 유창훈의 부담감 검찰이 노린 것이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유창훈 부장판사, 영장판사가 이미 강래구 박용수 구속했는데 몸통인 송영길 설마 기각하겠느냐라는 주장과 세 번째는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해도 다시 재청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하게 계산을 했으며 만약 이번에 유창훈 판사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 그 다음 판사는
무조건 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유창훈이가 기각을 하든 아니면 이 구속영장을 인정을 하든 이래저래 한 이 유창훈 판사는 난리가 나게 생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언론들도 지금 그 전에 보수 우파 세력들이 유창훈 판사에 대한 초대형 현수막을 강남역 사거리에 부착하지 않았었습니까? 어찌되었든 이재명 때문에 또 이재명을 감쌌던 유창훈 판사, 이제 송영길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유창훈이가 한바탕 또 난리가 나게 생겨먹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